요즘에 종신보험을 네. 저축성보험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네. 종신보험은 이거 맞습니까? 내가 사망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성보험은 내가 계속 살아있어야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양쪽이 반대말 같은데 네네. 그걸 왜 속여서 그렇게 팔 수도 있는 것이며 그게 속여지나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일단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장성 보험은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받는 거고 예. 이게 뭐 안보험이든 뭐든 저축성 보험은 그런 보장의 기능보다는 돈을 모으는 목적. 혹시라도 연금이나, 오래 살까 봐. 그렇죠. 예. 연금이나 목돈이나. 그런데 이 종신보험에도 연금 전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45세 이상이 되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주세요. 대신 사망보험금은 뭐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게요. 이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해 놨다가 네. 나중에 혹시 아무 일 없이 잘 사시면 네.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면 되니까 이게 사실상 저축성 보험이에요. 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군요. 네, 그런데 요즘에 왜 이게 다시 이슈가 되냐 하면 예. 그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좀 축소가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축소가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보장성 보험은 그런 연금 보험이나 이런 저축성 보험처럼 혜택이 나중에 축소되거나 이럴 걱정 없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뭐 사망보험금은 보장 받으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좋아 보이는데 금감원에서도 예. 이러지 말아라. 종신보험을 연금식으로 속여 팔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붓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는 나중에 게 돈 쌓인 거 있는데 사망을 안 하면 그거 연금으로 받아 쓰는 게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요? 일단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습니다. 보험은. 자, 10만 원씩 똑같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을 보면 예.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종신보험을 전환하게 되면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예. 종신보험은 사망보호장을 위한 그 재원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10만 원을 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와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을 위한 재원으로 다 빠지는. 보험 가입하고 혹시 내년에 사망해도 그렇죠. 뭐 많이 받으면 몇 억씩도 주니까. 네.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연금보험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떼고 나머지를 저축의 재원으로 넣기 때문에 네. 중도에 해약을 해도 연금보험은 뭐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종신보험은 초기에는 더 못 받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사망보험금 뭐 예를 들어 사망하면 1억 나옵니다.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 예. 이 사망하면 1억 나옵니다 할 때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때 가서 해지하면 나올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을 시켜줘요. 즉 뭐 30년 후에 봤더니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해지환급금 뭐 3,200만 원이더라. 예. 사망보험금 1억이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을 주는 것보다 사망해서 이 사람은 해지해가지고 이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거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은 네. 사고 안 나면 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비슷한 거긴 한데 네. 중간에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돈 주는 건 비슷한데 네네. 아무 일 없어도 남는 부분이 좀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남긴 부분을 얼마 안 되지만 네. 이거라도 그럼 연금으로 전환을 해드릴게요. 네, 그때 가서 깨지 마시고 깨서 뭐 다른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있는 돈으로 네. 그거 일시납 연금보험 가입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식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된다? 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연금의 목적으로는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이 일부 설계사분들이 속여서 파냐 하면 그 공시율과 예정이율을 섞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우시죠. 지금 청취자분들도 뭔 소리야 할 텐데 예. 공시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적금에 붙는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붙여주는 이자. 그렇죠. 예. 예정이율은 뭐냐면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쓰는 이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의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내부에서 계산한 우리 돈 굴리는 수익률. 그렇죠. 예상 수익률. 고객 카드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아무 관계 수익률이네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험료가 처음에 산정이 될 때 이게 싸냐 비싸냐 정도. 그리고 별로 이 소비자들은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예. 이거는 고정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고정되는 예정이율 가지고 저희는 3%, 3.5% 확정이율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속여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정 이율은 우리 소비자가 그럼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헷갈리기만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몰라도 되는 건데.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연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네. 그게 수익률인 양. 그렇죠.
그러면 잘못 파시는 거네요. 이거는 예, 이 완벽한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게 추측하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훨씬 더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높냐면 보통 수당을 지급되는 이제 설계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즉 저한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축성 보험을 하나 권해서 파시면 네. 예를 들면 소장님이 저한테 저축성 보험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걸 팔면 네네. 소장님한테는 얼마나 돌아갑니까? 자, 그거에서 발생하는 건 물론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하셨다. 한 달에 10만 원 부는. 그러면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뭐 분할해서 지급이 됩니다. 설계사한테. 네.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되는데 한 4개월치 정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연금 전환하세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배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160만 원. 한 달 내가 내는 보험료의 12배에서 12배 정도가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 저축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설계사분들이 영업 현장에서 이런 불안전 판매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네. 이건 좀 단속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파는지를 감독원에서도 모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설계사님들이 저 보험 파실 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예 처음부터 좀 녹음을 해놓기를 원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방송 듣고 나 잘못 가입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가입 90일 이내라면은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청약철회나 품질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90일이 지났을 경우가 문제죠. 대부분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라고 있는데 여기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았습니다. 그런데 증거 자료가 좀 필요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입 당시에 받은 이 설명서 여기에 이제 뭐 설계사분들이 이건 저축이요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써주셨거나 아니면 전화통화상에서 이거 뭐 종신보험 그거 나중에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절대로 저축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속이려는 증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셔서 거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사망하면 1억 나옵니다.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런데 이 사망하면 1억 나옵니다 할 때 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가서 해지하면 나올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전환을 시켜줘요. 즉 뭐 30년 후에 봤더니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해지 환급금 뭐 3,200만 원이더라. 사망보험금 1억이고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을 주는 것보다 사망해서 이 사람 해지해가지고 이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주는 게 차라리 낫죠. 그거 우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은 사고 안 나면 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비슷한 거긴 한데 중간에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 큰 돈 주는 건 비슷한데 아무 일 없어도 남는 부분이 좀 있었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남긴 부분을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그럼 연금으로 전환을 해드릴게요. 그때 가서 깨지 마시고 깨서 뭐 다른 보험 가입하지 마시고 저희 회사에 있는 돈으로 그거 일시납 연금보험 가입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식입니다. 그게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연금의 목적으로는 가입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일부 설계사분들이 속여서 파냐 하면 그 공시일과 예정이율을 섞어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용어가 어려우시죠. 지금 청취자분들도 뭔 소리야 할 텐데 공시이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당을 지급되는 이제 설계사한테 지급되는 수수료가 저축성 보험보다 보장성 보험이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즉 저한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저축성 보험을 하나 권해서 파시면 예를 들면 소장님이 저한테 저축성 보험을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걸 팔면 소장님한테는 얼마나 돌아갑니까? 자, 그거에서 발생하는 건 물론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4배에서 5배 정도.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연금을 가입하셨다. 한 달에 10만 원 부는. 그러면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뭐 분할해서 지급이 됩니다. 설계사한테.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되는데 한 4개월치 정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중에 연금 전환하세요. 그래서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적게는 12배에서 많게는 16배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에서 160만 원. 한 달 내가 내는 보험료의 12배 정도가 그렇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청취자분들도 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제가 이 저축의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부 설계사분들이 영업 현장에서 이런 불안전 판매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네. 이건 좀 단속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이야기하고 파는지를 감독원에서도 모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금에 붙는 이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붙여주는 이자. 그렇죠. 예정 이율은 뭐냐면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쓰는 이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수익이 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얼마의 보험료를 받으면 되겠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험회사 내부에서 계산한 우리 돈 굴리는 수익률. 그렇죠. 예상 수익률. 고객 카드고는 아무 관계 없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처음에 산정이 될 때 이게 싸냐 비싸냐 정도. 그리고 별로 이 소비자들은 이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고정이에요. 처음에 만들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이 고정되는 예정 이율 가지고 저희는 3%, 3.5% 확정 이율 드립니다. 라는 식으로 속여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정 이율은 우리 소비자가 그럼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헷갈리기만 하니까. 네, 물론 이제 예정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싸긴 해요. 그러니까 뭐 보험료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몰라도 되는 건데.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 숫자가 연 몇 %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 그게 수익률인 양. 그렇죠. 그러면 잘못 파시는 거네요. 이거는 이 완벽한 불안전 판매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게 추측하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훨씬 더 마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높냐면 보통 요즘에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종신보험은 이거 맞습니까? 내가 사망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내가 계속 살아 있어야 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양쪽이 반대말 같은데 그걸 왜 속여서 그렇게 팔 수 있는 것이며 그게 속여지나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보장성 보험은 그냥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받는 거고 이게 뭐 안보험이든 뭐든 저축성 보험은 그런 보장의 기능보다는 돈을 모으는 목적. 혹시라도 연금이나, 오래 살까 봐. 그렇죠. 연금이나 목돈이나. 그런데 이 종신보험에도 연금 전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중에 45세 이상이 되면 가입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연금으로 주세요. 대신 사망보험금은 뭐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게요. 이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해 놨다가 나중에 혹시 아무 일 없이 잘 사시면 그거를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면 되니까 이게 사실상 저축성 보험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설명하시는군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게 다시 이슈가 되냐 하면 그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이 좀 축소가 되잖아요. 이번에 이제 축소가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보장성 보험은 그런 연금 보험이나 이런 저축성 보험처럼 혜택이 나중에 축소되거나 이럴 걱정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뭐 사망보험금은 보장 받으시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은데요. 좋아 보이는데 금감원에서도 이러지 말아라. 종신보험을 연금식으로 속여 팔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붓다가 연금으로 전환하는 나중에 돈 쌓인 거 있는데 사망을 안 하면 그거 연금으로 받아 쓰는 게 안 좋다?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아요? 일단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습니다. 보험은. 자, 10만 원씩 똑같이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는 연금액을 보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절반도 못 받는다라는 거죠. 종신보험을 전환하게 되면 일반 연금보험에 비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종신보험은 사망보호장을 위한 그 재원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10만 원을 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수수료와 그다음에 내가 죽으면 나올 사망보험금을 위한 재원으로 다 빠지는. 보험 가입하고 혹시 내년에 사망해도 뭐 많이 받으면 몇 억씩도 주니까.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연금보험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떼고 나머지를 저축의 재원으로 넣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을 해도 연금보험은 뭐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종신보험은 초기에는 더 못 받고.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걸 전환을 하게 되면 종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그 사망보험금